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현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방송국에 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정말 코로나19는 어디 있었고 태풍은 어디 있었나 싶을 만큼 굉장히 맑은 하늘이랑 햇살이 이렇게 한강에 쫙 비치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코로나19는 오면서 생각하기를 어쩌면 우리의 아주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을 상실한 아픔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많이 줄어들었고 또 가족 간의 관계는 굉장히 오밀조밀해지고 깊어졌죠. 이 코로나19는 그래서 우리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진실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리고 그게 요즘은 가족이 되겠죠.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갈등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진실이고요. 두 번째는 평소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어쩌면 아주 그 민낯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좀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도 코로나19의 방역처럼 가족 간의 방역도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족 방역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가족 간의 갈등, 그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가족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효약이나 노력이 무엇일까? 어쩌면 굉장히 진부하고 또 아주 흔해 빠진 단어가 되었지만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는 실천할 수 없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랑의 그 언어 그리고 사랑의 대화가 그 특효약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 그래서 내 부모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족 방역이 필요한 가족 간의 대화의 사례를 몇 가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여보가 밥. 네. 엄마 나 배고파. 점심 뭐 먹어요? 김치찌개 끓였으니까 얼른 나와. 네, 점심 안 먹어? 지금 하고 있어. 밥. 밥 안 안 먹어? 어머니 나가셨어요. 예. 아빠 엄마 왜 나갔어? 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셨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가족의 단톡방에서의 대화의 문제점은 뭐라고 좀 생각이 되세요? 저로서는 밥. 상상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정말요? 엄마에게만 모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저 아빠는 왜 저러는 건지. 예. 저 아들은 왜 저러는 건지. 집에 있는데 왜 톡방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서 어머니 나가셨어요. 저는 그게 이상한데요. 그냥 만나면 될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상하고요. 네, 우선 톡을 사용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흔한 일이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흔한 일이고 두 번째 이 가정의 문제는 저는 한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할에 대한 당위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엄마가 밥하고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 맞아요. 그것들이 이 대화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려움인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그렇지. 네, 다 당연하잖아요. 요구만 있고.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네. 결과에 대해서는 엄마 너무 맛있게 먹었어. 엄마 김치찌개 짱이야. 뭐 이런 리액션이 전혀 없어요. 그쵸. 왜 없냐 하면 어느 순간 엄마가 하는 이런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의 사고에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 가정의 어려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이가 계속 게임만 하고 있네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그럼 그렇지. 아하. 컴퓨터 전원 코드를 뽑는다. 아. 짜증낸다. 게임을 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넌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비난한다. 네. 4번 게임이 언제 끝나는지 물어본 뒤 게임이 끝나면 다녀와 줄 수 있겠니? 하라고 다시 묻는다. 네,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요. 1번이죠, 1번. 1번이에요. 1번이요. 국토위 집까지 내려버려야 돼요, 그냥. 어우, 정말. 얘들아, 안 되나요? 컴퓨터 1번. 전원 그냥 뭐. 컴퓨터 네, 파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게임이 끝나면 다녀와 줄 수 있겠니? 네,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그 이상적인 답변은 4번이 맞아요. 네. 그런데 대화에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대화 훈련을 한 14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4번은 평소에 부모가 자녀하고의 대화할 때 신뢰관계를 많이 쌓을 수 있는, 신뢰 자본을 많이 형성할 수 있는 정말 이상적인 대화 방법이에요. 선택권을 주고 부탁하고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일상에선 저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저 4번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관계가 형성이 된 가정이라면 어쩌다 한번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렇게 1번으로 코드를 뽑아버려도 아이들이 그렇게 섭섭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늘상 저 1번, 2번, 3번 네가 그럼 그렇지 너 같은 자식이 우리 집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아이는 엄마나 아빠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늘 저렇지 뭐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서로 이렇게 불신이 네, 쌓이겠군요. 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4번의 태도를 갖추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며느리야, 이번 주 놀 수 있니? 어머니 이번 주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 알았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돼서 연락했다. 우리 준석 마스크 꼭 챙기고 아비랑 너도 조심해라. 네, 감사해요. 어머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네, 우리 준석 보고 싶은데 이번 주에도 못 오니? 어머니 코로나19가 심해서 준서 데리고 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왜야? 하고 싶네요. 네, 이제 어머니의 답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좀 적절해 보이는지를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마지막 아까 매야 답변. 이러셨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이니까 네, 뭐 네, 서운하긴 네. 하겠지만 네. 제가 불러드려 볼게요. 어, 첫 번째는 있어요? 아, 복이 있으면 좋죠, 저는. 1번은 네. 네. 그럼 너라도 올래? 아, 네. 예. 며느님은요. 거절하겠습니다. 1번, 예. 네, 일단 아닌 것 같고요. 2번은 오기 싫으면 그냥 오기 싫다고 얘기를 해라. 아. 네, 3번은 코로나19가 얼른 끝나서 우리 얼굴 보면 좋겠다. 아하. 지금 2번까지 나왔고요. 예. 3번은 얼굴 빨리 보면 좋겠다. 네, 그렇죠. 얼굴 끝나서. 네. 4번은 너는 애가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어머니. 자, 마지막 5번은요. 그럼 내가 갈 테니까 집 주소 좀 보내라. 네, 몇 어머니의 번이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사람의 마음도 불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청을 한 사람이 거절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 코로나19 끝나서 반갑게 보자라고 해주면 이 거절한 사람의 마음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넥스트 과정이 뭐냐면 아, 이 요청하신 우리 어머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 시어머니께서 3번으로 말씀하신다면 정말 지혜로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 팁을 드리자면 이 아까 요 사례에서 보시면은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고 며느리는 계속 이제 응답을 하는 네.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요청하고 거절하는 관계에 있어서 한번 거절을 했다면 다음번에는 먼저 한번 물어준다면 더 좋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어머니 제가 요즘에 못 가는데 코로나19 끝나고 꼭 뵈러 갈게요. 건강 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어머니라고 보내주면 아, 얘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관심은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서로의 관계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3번 웃음에 또 다른 의미는 없겠죠. 조금 걱정돼서. 좋겠다. 이런 느낌. 방금 그 톡방은 저도 이제 사실은 참여해서 같이 하는 그 톡방이 있는데 네네. 많이 본 상황. 상당히 익숙한 상황이신가 익숙했어요. 봐요. 예.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워낙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동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얘기는 아니야라고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네. 가족 관계 방역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단계인지 좀 진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소장님? 네,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정도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해당이 돼도 아,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족 방역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 가족 방역 자가 진단법. 첫 번째는 집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든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갑자기 많아진 집안일과 양육으로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우리 가족들도 방역이 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다 좋은 말, 그러니까 네 번째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면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왜 가족 간에 있어서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옳다라는 이 자동적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의 마음은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해요. 불편하죠. 네. 경직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인간의 사고 구조, 인지 구조는 굉장히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 굳어지니까 저 사람의 입장,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의도적으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저 사람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라는 의도적 선택이 없이는 이 대화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